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8년 전 일인데요.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며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추진 중인 성진학교 설립이 지역 반대에 부딪히자 1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8년 전 강서구 서진학교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중랑구 동진학교 역시 무려 12년 동안 부지를 8번이나 옮긴 끝에 올해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만 겨우 하나의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현실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할까요? 모든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는 동일합니다.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퇴직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 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파크골프의 성지, 파크골프의 1번지로 문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동의 수건 사업 중 하나지만 진척이 없는 문제가 바로 안동 송현동에 있는 사단의 이전 및 부지 활용 문제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사단 이전 부지 활용 문제, 이게 사실 선거 때마다 매번 이 활용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벌써 네. 사단 언급이 된 지 제가 어릴 때부터 됐으니까 3, 40년 됐는데 그 정도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슬픈데요. 네.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1950년대에 안동시 송년동 일대에 36사단이 창설되면서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동 송년동 쪽은 논밭이었고 네. 주변에는 포장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완전 시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내와는 달리 이제 시외곽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6사단이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온유월에 감기가 들려가지고 예. 74단이 주둔하다가 54단 1, 2, 3년대가 현재는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4단급의 부대가 아니라고 4단 밑에 있는
쪼매한데 이제 네. 그거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약 한 200명 내외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게 얼마나 보도되고 있는지는 얼마인지는 모르죠. 군사상 비밀이니까요. 하여튼 그렇겠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사단이죠. 사건이 아니라 사단 부지가 크기가 약 136만 제곱미터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 41만 평 정도 되는데요. 네. 국방부가 97%, 안동시가 1.5%, 산림청이 한 0.9% 정도 소유가 있다고 어허. 그 자료에 하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41만 평 정도라 그러면 잘 안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축구장 면적을 한 7,140제곱미터로 가정하면은 축구장 한 190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것도 잘 안 다가오실까봐 제가 준비했는데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네. 다 가보셨을 텐데요. 억수로 넓습니다. 그게 한 44만 평입니다. 거의 우리 이게 41만 평이니까 굉장히 넓다고 할 수 그러네요. 있죠.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뭐 사단이 떠난 자리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단은 떠났고 그 50사단 예하에 조그만 이제 여단 정도가 이제 네. 있는 거죠. 1, 2, 3년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주둔 인력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되고 근데 그게 그런 이제 군사 시설을 다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좀 전 말씀드렸지만 1970년 정도만 했어도 송년동 사단부지가 시 외곽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옥동도 다 농가 밭이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래 걸어가면 송년동까지 가서 옥동 가면 막 전부 산이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는 옥동하고 송년이 전부 산과 논밭이랬습니다. 아. 되게 재밌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옆에는 옥동이 개발되면서 신도심이 옥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이 또 송년동이 경북 북부 최대 도심지인데요. 이 바로 옆에 또 기차역과 버스역이 이전했습니다. 이제는 송년동 사단부지가 안동의 외곽이 아니라 안동의 핵심 중심지에 있는 접근성도 좋은 금싸라기 핵심지역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군부대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죠. 좀 그러네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를 좀 이전하고 그 금싸라기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역사와 배경이 있고요. 네. 몇 년 전인 2022년 11월 22일 날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이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헌승 의원과 함께 송년동에 있는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사단 부지 활용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당시 기사 제목을 보면은 구 74단 부지 활용에 국회도 팔 걷었다. 이런 이제 제목에 기대 섞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대다수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22년 11월 연말에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3년째 아무것도 뭐 진척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사단부지 활용이라든지 또는 기부대 양녀라 그래서 사단부지를 이제 기부하고 뭐 양녀 이런 걸 한다 막 기대가 많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좀 진척이 좀 없지 않느냐 이게 대다수 의견인데요. 한번 청취자분들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관련 공무원 만나서 사진 찍고 무슨 건의를 하였고 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그냥 시민들에 대한 쇼인지 진짜 정책 활동인지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됐으면 안동이 아마 한 100만 도시 다 됐을 겁니다. 네. 1000만 관광 도시다, 30만 뭐 정주 도시다 그러는데 인구는 자꾸 쪼그려 들어가 지금 15만 겨우 넘어가지고 하는데 네. 참 제가 여기 살면서 답답합니다. 뭐 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하고 사진 찍지 말고 정말 정책을 그렇죠. 이행하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법안만 덜렁 내놓고 통과도 안 시키고 법안만 내놔도 강구하고 하는데 할 말 하안 뭐 이거 있는데요. 네. 다시 본론 돌아와서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사단을 이전시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좀 힘이 모이고 여론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사단만 이전시키고자 한다니까 그럼 사단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분분하니까 뭐 힘이 안 모이는 거죠. 네. 자, 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를 만든다. 육사나 뭐 이런 걸 이전한다.
공공기관 또는 투자 가능한 민간 기업을 모색한다. 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사단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운동장, 조명 및 체육시설 설치한다. 이런 여러 안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면요. 뭐 기업 유치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 유치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희망 고문인데요. 네.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를 마련하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직시해야 됩니다. 참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힘든데요. 지금 안동에 백신 단지다 뭐다 많은 농공 단지 내지 기업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 땅만 만들어 놓는데 기업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기업 단지 만든다는 게 옥상옥격이고 기업 또한 그 땅 만들어 준다고 이래 오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참 기업 유치하는 건 장기 계획이라는 점이고요. 기업 단지 조성하면은 빈 땅으로 남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는 점이죠. 지금 공공기관이 지방의 기업 단지로 조성한 많은 땅들이 분양조차 잘 안 되는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안을 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비전이 뭐냐는 점인데요. 네. 그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종합 스포츠 타운의 조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현재 안동은 강변 둔치에 간이 축구장 몇 개를 한 5-6개 조성해서 전국 단위의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고등학생들 뭐 시내에 그 큰 버스 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 대회입니다. 이 점은 사실 건기청 안동시장의 큰 치적으로서 큰 박수를 보낼 만한데요. 또 지금 야구장도 안동에 조성을 해서 전지훈련으로 조성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북 북부에 남부 빼고 우리 북부 말씀입니다.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단 한 곳도 없고요. 네. 무엇 하나 없어서 전국 체육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전부 구미 김천으로 가버리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국제 규격이 없어서 특히나 그렇죠. 국제 대회가 유치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규격을 갖춘 그렇죠.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5m 수영장에는 그 대회를 왜 합니까 거기서? 네. 동네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는 열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체육계 관계자로 얘기해봐도 지금 현재 안동 강변에는 참 축구장도 좋은데 네. 좀 축구장이 그 강변에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상수원이라서요. 그런데 축구장이 여러 개 인접해 있으면은 거기서 지역이나 실업 또는 중고등 리그 각종 토너먼트들을 열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강변에 여러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리그 네.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같이 설치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설치했을 때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게 다르고요. 네. 그래서 사단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강변처럼 축구장을 6개 또는 17개 조성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락커, 녹화시설 등을 잘 조성해 놓으면 전국적인 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전국에 축구장은 많아요. 네. 근데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좀 어려운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해놓으면은 완전 다른 게임 체인저란 건데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야외 내지 실내 테니스장, 야구장을 조성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잠실 야구장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네. 축구장, 야구장을 여러 개를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 뭐 간주성 이런 거 없이도요. 지금 네. 강변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토너먼트를 할 수 있고 대회를 유치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네.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짓고 말입니다. 좀 더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단 부지에 또 아파트를 짓자는 논의가 있는데요. 아파트를 지으면 외부인사들이 안 오거든요. 그렇겠죠. 올 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안동에서 여기 살던 분이 거 가고 여기는 팔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 인구 유입이 안 된다는 거고요.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금껏 쭉 지켜보면 기업도 몰라요.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화끈하게 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빈 땅에 뭐 공업 조성하도 좋지만 외부 인구가 올 수 있는 거 뭐냐? 이게 바로 경북 북부의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여러 시설을 집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이고 외부 인구 유입도 많이 된다. 네. 이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계를 여러 개를 한 곳에 지어놓으면은
대회를 유치하기 쉽고 또 전지훈련도 유치하기 쉬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1만 평이 얼마나 넓습니까? 네. 축구장 옆에 몇 개 더 지도 땅이 남아도 온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 경북 북부는 도청 소재지라고 하지만은 이렇다 해서 종합 스포츠 타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김천에 가보면은 김천 법원 옆에 스포츠 타운이 굉장히 넓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수영장하고 실내 체육관, 야외 체육관 이렇게 해서 정말 크게 집적되어 있는 스포츠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 경북 북부에 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남부만 해주고 왜 우린 안 해주나 이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종합 스포츠 타운이 들어서려면은 땅이 넓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저기 산골짜기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기 어렵죠. 얼마나 애먹습니까 지금. 네. 그거 다음에 한번 짚어드릴 건데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땅을 사용할 때 돈이 덜 들어야 됩니다. 개인 부지를 사면 얼수록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맞는 게 송년동의 사단 부지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넓죠. 접근성 좋죠. 국가 소유니까 별도로 돈이 더 그렇게 안 듭니다. 그러네요. 이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체육계 시민들과 함께 이 사단부지 활용의 분명한 비전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전은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놔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맨날 읍조리는 지금 한 1-20년째 됐죠. 기업의 유치, 뭐 시민 개방, 시민 친화 공단 조성 등 이제 탁상 행정적인 거 말고 네.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사단부지를 경북, 북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종합단지로 조성한 것이 이제 중요한 논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체육계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고 현실화하는 데 힘을 꼭 보태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탁상 공로는 말고 송현동 사단 부지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미스터 라디오 6시 25분 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이 파크골프의 성지, 파크골프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경시 파크골프협회 이정철 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협회장 이정철입니다. 네, 요즘 파크골프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골프를 치지 않으면 파크골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파크골프가 어떤 스포츠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즘 파크 골프가 대유행입니다. 참 그야말로 대세인데 네. 이 파크 골프는 그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우리가 골프하면 일반 골프를 생각하시는데 일반 골프는 이 규칙이나 그 장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넓은 필드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파크 골프는 공원에서 그리고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골프채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공도 일반 공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서 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생활체육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배우지 않아도 한 일주일 정도만 배우면은 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이 파크골프가 왜 인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다른 네. 골프랑 비교했을 때 파크골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걸까요? 첫째, 우리가 이제 골프장 하면은 산속에 크게 이제 조성되어 있지만은 이게 파크 골프장은 도심지 주변에 강변에 또 공원에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간단해서 또 일반 골프는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파크 골프는 이를 이제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모자, 장갑, 공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100만 원 이내만 하면은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골프채까지. 네.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또 한 번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지금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은 파크 골프장이 무료지만은 다른 인근 구장도 유료도 있지만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파크 골프는 경기가 끝나면은 이긴 자도 있고 진 자도 있는데 모두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점이 네. 한두 개가 아닌 게 바로 파크 골프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네. 문경의 파크 골프장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잘 마련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 파크 골프장은 영광청변에 45홀 영광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이제 전국에서 공인된 구장이고, 네. 또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골프장을 많이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 가면은 농암 대정숲이나 강안의 청솔 파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소나무하고 숲에 같이 이제 경기장을 조성해 놔가지고 아주 경기하는데 좋고 또 네. 장애인들을 위한 온누리 파크 골프장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은 어느 보다도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주목하는 그런 파크 골프 사실 1번지입니다. 우리 문경이. 네. 그러면 이 문경 파크 골프장이 가진 강점, 장점 혹은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문경 파크 골프장은 자연 친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도 또 힐링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구장을 골프를 안 치고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걷기도 하고 눈이 오면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문경에 오시면은 또 잔디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회도 많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문경 파크장에 전국적으로
많이 외부인들 쳐러 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문경 파크장은 다르구나 하고 아주 많은 칭찬을 하고 가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좋은 공간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실제로 문경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문경의 영락파크 골프장은 우리 동호인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고 네. 클럽도 한 18개 클럽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입니다.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가 인원도 계속 늘고 있어요. 매년. 주로 예전에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시지만은 네. 지금은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지금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세대가 좀 무너지는 구분 없이 다 같이 치는 그런 이제 이용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경 시민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 파크 골프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문경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문경은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네. 대규모도 큽니다만은 문경 세제배 전국 파크 골프 대회가 상금 규모가 하여튼 전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경에서 연습하기에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많이 몰려오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문경 여행도 하고 문경 파크 골프장도 오는 그런 관광 코스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금 규모가 전국에서 네. 손꼽히는 수준이면 혹시 네. 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난번 그 4회 문경 세제배 전국 파크 골프 할 때 총 상금 규모가 6천만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1등 상금이 2천만 원이고 네. 예, 60등까지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저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외지에서 많이 오는군요. 예,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는 네네. 상금 규모도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한 3천만 원 정도 올려하고 1등상 대상을 MVP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4대 메이저 대회인데 하여튼 전국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내년 문경세제배 파크 골프 대회 꼭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재 회장님께서 올해 신임 회장으로 최근에 취임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원래 1월 31일 취임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파크 골프 협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 건가요? 예, 우리 파크 골프협회에서는 전체 45홀 구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문경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지원도 받고 해서 잔디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간수 작업도 하고, 각종 대회 준비도 하고, 우리가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네. 18개 클럽이 있는데, 클럽 간 또 대회도 하고, 관내 대회도 하고, 저들이 또 전국 대회를 위해서 각종 심판에도 대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다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절.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문경 파크골프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초대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우리 파크 골프는 오래 어렵지 않습니다. 네.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지 한번 문경에 오셔가지고 파크 골프를 치시면은 힐링도 되고 또 문경이 천혜의 또 자연 속에 파크 골프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칠 수 있습니다. 또 비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문경에 오시면은 문경에서 파크 골프도 치시고 또 문경에 맛이 있습니다. 문경의 맛은 또 가몽사가 하면 전국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약돌돼지 좁쌀찌개도 있고 또 우리 문경의
시작하면 천년 도자기가 있고 문경 세제 걷기 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오셔가지고 이 100세 시대의 꿈을 문경에서 파크 골프와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경에 좀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지금까지 문경시 파크골프협회 이정철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회담 전반을 보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준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참모진들이 꼼꼼하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의 그 과거에 썼던 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정독을 하고 자리에 임했다는 건 협상하기 전에 협상의 파트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실력을 본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속청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돌발적인 게시물을 올려서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날 저희도 예결이 전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SNS 메시지가 돌면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요 협상 전에 SNS 메시지를 활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늘 사용해왔고, 예를 들면 그 2월 달에 그 트럼프가 SNS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28일 날 협상 자리에서는 군복 차림으로 나타난 젤렌스키한테 멋지고 그러니까 매우 멋진 옷을 차려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반전시키면서 압박 분위기 대신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협상에서 약간의 주도성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 압박 전략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대통령께서 일찍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나온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거래 기술을 통해서 11시 개입, 정작 12시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시점에 12시를 앞둔 11시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판을 전체적으로 흔들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좀 당황스러웠던 건 트럼프가 글을 올린 뒤에 회담 시작까지 한 3시간 정도? 이 3시간 정도 보수 정치인들이 트윗을 인용하면서 마치 한미회담 실패를 바라는 듯이 마구 공격을 해댔거든요.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국익보다는 정쟁을 우선시하고 그저 그냥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박한가 이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이걸 탓을 하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탓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면서 그렇죠.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런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국방비 증액 카드를 내놨거든요. 선방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맹 현대화의 그 내용 중에는 크게 국방비 증액도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네. 주한미군 규모 축소 내지는 비용 부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국방비 증액 카드를 먼저 꺼냈고 그것이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거는 방위비 분담 요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 계기였고 네.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 좋은 카드였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비 증액 카드를 먼저 언급하면서 일단 뭐 방위비 분담금 선제적으로 막은 것도 좋았지만 네. 그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다라는 걸로 봐서 뭐 국방비 구매 증액 차원에서 무기 구매나 국방력 개선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될 뿐 뭐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아무런 것도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막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얘기는 또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네. 그럼 뭐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 실무단들 협상을 할 때 그 결과 이후에 이런 그래도 이제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개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를 이제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단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협상단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을 포함해서 이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거는 아니다. 농축산물과 관련된 거는 빼라. 라고 그 시나리오를 새롭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대급 외교 참사다. 구룡 외교, 병풍 외교, 수모 외교다. 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스스로 좀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역대급 외교 성과를 애써서 깎아내리기에 바쁜 건데 어쩌면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치인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통상협상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내고 특히 조선이나 에너지 분야 등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전 누가 봐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이것을 그렇게 뭐 굴욕 외교니 역대급 외교 참사니 이런 말을 써가면서 성과를 깎아내린다면 저는 국민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워낙 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 이런 게 바이든 날리면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불렀던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런 외교 성과와 비교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뱉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의 실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나저나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친윤, 네. 반탄 외친 후보가 새 당대표가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대표가 됐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가 패한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결과를 보면 한 2,400여 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정말 근소하게 박빙이다. 이겼더라고요. 네. 박빙이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게 치면 당선된 장동혁 후보의 경우는 자신을 찍지 않은 그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안을 거가 저는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고 당장 지금만 해도 그 윤석열 씨 면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들하고 내부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면회를 가자니 이게 윤어게인 윤석열 아바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안 가자니 또 지지층이 이탈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못하는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한 리더십의 상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찬탄파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분당할까요?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하. 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도 얘기하는 걸로 보면 지금 새로 뽑힌 대표 입에서는 나오면은 안 되는 발언이죠.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네. 뭐겠어요? 나가라 이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 코너로 몰기 위한 발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올 만큼의 어떤 분당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어게인에 반대할 만큼의 합리적 보수파가 그것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세를 모아서 탈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어렵지 않은가. 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탈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만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초청했죠.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만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직과에 의하면 나한테 아무리 적대적 사람이라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만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났을 때 과연 장동혁 신임 대표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날 것인가 봤을 때 저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더 열심히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 청구했더라고요. 네. 특검이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영장 청구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큰 거 한 장 줬다 그러는데 이 큰 거 하나가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은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앞뒤의 정황이나 또 증언도 있고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이건 기각될 거라 보셨나요? 저는 이거는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네. 이게 기각이 되면서 저 언론들 사이에서 나왔던 첫 번째 반은 네. 역시 김현장이 센가 이거였어요. 네.
아하. 아주 명백한 혐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이분의 그 혐의는 크게 보면은 내란 방조, 국회에서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그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동영서류 선상에서 뭐 전체 6가지인데요. 네. 이 중에서 핵심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거짓말했고. 그런데 증거도 명백하고 구속의 필요성 충분히 배웠는데 결국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구속은 안 됐지만 저는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혐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입증될 거기 때문에 네.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특검이 조금 전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향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